90세에도 새벽 4시까지 깨어 있지 않고 숙면하는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자꾸 깬다, 낮에 졸리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요? 지난주 저에게 감사 인사를 오신 87세 김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매일 밤 잠들기까지 2-3시간씩 뒤척이시고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서 아침까지 잠을 못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7시까지 깊이 주무시고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무엇보다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노후 수면 관리법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죠? 예전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낮에는 꾸벅꾸벅 졸린데 정작 밤엔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녘에야 잠들어서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 새벽 2-3시면 어김없이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막상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 못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 좋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면역력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문제 제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면 리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변화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분비 시간도 앞당겨집니다. 이 때문에 저녁 일찍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되는 거예요. 또한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자주 깨게 되고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낮에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사례 74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매일 밤 8시만 되면 졸리셔서 소파에서 잠들고 새벽 3시에 깨어서 아침까지 뒤척이셨어요. 낮에는 꾸벅꾸벅 졸리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또 졸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3개월 만에 밤 10시에 잠들어 아침 6시까지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습니다. 관리법. 수면 리듬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 조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은 빛을 30분 이상 쬐세요. 가능하면 야외에서 햇빛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정상화됩니다. 두 번째는 저녁빛 관리입니다.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밝은 빛을 피하세요. TV, 스마트폰,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색의 조명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낮잠 조절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긴 낮잠이나 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 관리입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6-8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습니다. 효과.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시면 2-4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밤새 깊이 주무시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이 30% 더 좋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수면 환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음이나 온도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또한 관절염이나 기타 신체 불편함 때문에 편안한 자세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례. 69세 이 할머니는 이웃집 소음 때문에 자주 깨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잠을 설치셨어요. 또한 무릎 관절염 때문에 편안한 자세를 찾기 어려워하셨죠. 수면 환경을 개선하신 후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었어요. 관리법.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2도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겨울에는 적절한 난방을 사용하세요. 소음 차단도 필요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사용해 보세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같은 작은 소음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작은 LED 조명도 가려주세요.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침구를 편안하게 선택하세요.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럽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베개는 목과 어깨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높이로 조절하세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베개를 활용해서 편안한 자세를 만드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거나 허리 아래에 작은 쿠션을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의 공기질도 중요해요. 자기 전에 환기를 시키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시면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또한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서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수면 전 루틴과 릴렉세이션. 문제 제기. 세 번째는 잠들기 전 준비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일을 걱정하거나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시느라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또한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워합니다. 사례. 71세 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2-3시간씩 뒤척이셨어요.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내일 할 일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체계적인 수면 전 루틴을 만드신 후 마음이 편해지고 20분 안에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관리법. 효과적인 수면 전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세요. 격렬한 운동, 흥미진진한 TV 프로그램,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를 하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라벤더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입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독서나 조용한 음악 감상 같은 편안한 활동을 하세요. 단, 너무 흥미진진한 책보다는 차분한 내용이 좋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을 해보세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이 효과적이에요. 근육 이완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배, 팔, 어깨, 얼굴 순으로 힘을 주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있으시면 메모해 두세요. 내일 생각할 일이라고 적어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효과. 규칙적인 수면 전 루틴을 실천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되어요. 문제 제기. 네 번째는 야간 각성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시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십니다. 이는 전립선 문제, 방광 기능 저하, 수분 섭취 패턴과 관련이 있어요. 사례. 76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밤 2-3번씩 화장실에 가셨어요. 그때마다 완전히 깨어서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셨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이 나셨습니다.
하지만 야간 각성을 줄이는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깨더라도 빨리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관리법. 야간 각성을 줄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세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을 적게 마시고 낮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둘 다 이뇨 작용을 해서 야간 각성을 늘립니다.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깰 때는 밝은 불을 켜지 마세요. 작은 야간등이나 손전등을 사용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침실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깰 수 있어요. 만약 깨더라도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지 마세요. 일어나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치료를 통해 야간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효과. 야간 각성을 줄이면 수면의 연속성이 좋아지고 깊은 잠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낮 시간 활력도 크게 향상돼요. 문제 제기. 5번째는 낮잠 관리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낮에 졸리시다가 긴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것이 밤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만들어요. 하지만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73세 송 할머니는 점심 식사 후 2-3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면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2-3시까지 뒤척이시고 다음 날 또 피곤해서 긴 낮잠을 주무시는 패턴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낮잠 시간을 조절하신 후 밤잠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낮에도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어요. 관리법. 올바른 낮잠 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길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날 때 더 피곤해지고 밤잠도 방해받습니다. 낮잠 시간은 오후 1-3시 사이가 좋습니다. 그 이후에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낮잠을 잘 때도 환경을 조성하세요.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 후에는 밝은 빛을 쬐세요. 햇빛이나 밝은 조명을 보면 각성 상태가 되어서 밤잠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리시면 낮잠 대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졸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낮에 활동량을 늘리세요. 적당한 운동이나 사회활동을 하면 밤에 더 깊이 잘 수 있습니다. 효과. 적절한 낮잠 관리를 통해 밤잠의 질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수면 패턴이 정상화됩니다. 낮 시간의 활력도 높아져요. 문제 제기. 6번째는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입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수면을 크게 방해해요. 사례. 70세 한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취업 문제와 본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매일 밤 걱정이 많으셨어요. 잠자리에 들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고 새벽에 깨면 다시 걱정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익히신 후 마음이 편해지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관리법. 수면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시간을 정해 두세요.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오후 3-4시에만 걱정하고 그 외 시간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세요. 명상이나 기도를 해보세요. 하루 10-20분의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 중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외로움도 해소됩니다. 취미 활동을 찾으세요.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등 즐거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면 잠들기가 쉬워지고 수면 중에도 덜 깨게 됩니다. 전체적인 삶의 질도 향상돼요. 문제 제기. 일곱 번째는 약물과 건강 상태 관리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복용하시는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만성질환들도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사례. 75세 구할머니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드셨는데 그중 일부가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시간을 조절하니 수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관리법. 약물과 건강 상태에 따른 수면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세요. 일부 혈압약, 기관지 확장제, 항우울제 등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볼 수 있어요. 수면제는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단기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세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이 잘 조절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확인해 보세요. 콧골이나 수면 중 호흡 중단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도 확인해 보세요. 다리가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효과. 약물과 건강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면 수면 방해 요인들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문제 제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입니다. 좋은 수면은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에요. 잠자는 동안 뇌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기억이 정리됩니다. 사례. 78세 윤 할아버지는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서 기억력도 함께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수면을 개선하신 후 인지 기능도 크게 향상되셨습니다. 치매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으셨어요. 관리법. 뇌 건강을 위한 수면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깊은 잠을 자세요. 깊은 잠 단계에서 뇌의 독소 제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수면은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수면 부족을 피하세요. 하루 6시간 미만의 수면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 전 과도한 스크린 사용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효과. 좋은 수면을 통해 뇌 건강이 유지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향상되고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 수면 관리의 8가지 핵심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기, 잠들기 전 감사 일기 쓰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2-4주는 꾸준히 실천해야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합니다.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잠은 건강한 노년의 기초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 좋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단순히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되어 있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세요. 무엇보다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를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모든 건강이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87세 할머니처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침실 온도를 1도 낮추는 것, 잠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 매일 5분씩 심호흡을 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수면은 투자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좋은 잠에 투자하시면 나머지 16-17시간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필요할 때는 의사와 상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수면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수면 문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치료 가능한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수면 관리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정신 건강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좋은 잠 시작하세요.